경상북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 청송리에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고 산비탈에는 연분홍 진달래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아직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따스한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며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청송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매일 아침 어김없이 나타나 학교 현관 계단의 자리를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한우리라고 불렀다. 구름과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한우리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그의 짙은 갈색 눈동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온 몸에서 풍기는 기품은 마치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 살아온 고귀한 혈통을 증명하는 듯했다. 진돗개 특유의 곧게 선 귀와 말린 꼬리, 그리고 늠름한 체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한우리의 하루는 정확했다. 새벽 5시경 어디선가 나타나 학교 정문 앞 계단의 자리를 잡고 첫 번째 등교하는 아이가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그의 자세는 언제나 단정했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살짝 든 채 마치 학교의 수호신처럼 위엄 있게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하면 한우리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돌았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조용한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 역시 한우리를 보면 얼굴이 환해졌다. 한우라, 오늘도 왔구나. 6학년 민수가 달려와 한우리의 목을 쓰다듬었다. 한우리는 민수의 손길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곤 했다. 한우리 오빠, 이거 먹어. 3학년 소희가 도시락에서 계란말이 한 조각을 꺼내 건넸다. 한우리는 정중하게 받아먹고는 고개를 살짝 숙여 고마움을 표현했다. 특히 5학년 지은이는 한우리와 특별한 관계였다. 내성적이고 말이 적은 지은이었지만 한우리 앞에서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는 매일 집에서 만든 주먹밥을 하나씩 가져와 한우리에게 주었고 한우리는 마치 지은이가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듯 그녀 곁에 가만히 앉아있곤 했다. 한우라, 어젯밤엔 어디서 잤어? 춥지 않았어? 지은이가 한우리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한우리는 대답 대신 지은이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지은이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한우리의 존재는 청송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큰 위로였다. 아침에 한우리를 보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될 것 같았고 하교할 때 한우리가 배웅해주면 집에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다. 아이들은 한우리를 우리 학교개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다. 한우리 역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서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눈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가끔 아이들이 넘어지면 달려가서 괜찮은지 냄새를 맡아보며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어른들이 한우리를 반가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점점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아무리 순해 보여도 걔는 걔잖아요. 갑자기 성격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박민수 어머니인 김영애 씨가 학부모 모임에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도시에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골의 떠돌이 개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맞아요. 우리 애들이 너무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물기라도 하면. 2학년 수진이 엄마도 동조했다. 그 개가 예방접종을 맞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광견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요. 또 다른 학부모가 걱정을 표했다. 이런 우려들이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계속 제기되면서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도시에서 온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과 개의 접촉 자체를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50대 중반의 교장 선생님인 이정호 씨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 역시 한우리가 아이들에게 실제로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한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저학년 아이가 학교 앞도로에 뛰어들려고 할 때 한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막아선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다. 마침내 익명의 신고 전화가 청송면 사무소에 접수되었다. 학교 앞에 떠돌이 개가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면사무소에서는 즉시 학교에 연락을 취했고 이정호 교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았다. 6학년 담임인 최은지 선생님은 42세의 경험 많은 교사였다.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껴온 그녀는 한우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함을 느꼈다. 최은지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고 특히 개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녀가 보기에 한우리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한우리의 행동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성이 담겨 있었다. 교장 선생님, 정말 한우리를 쫓아내야 할까요? 최은지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 선생님도 알겠지만 학부모들의 압박이 너무 심해요. 면사무소에서도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연락이 와요. 이정호 교장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하지만 한우리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아이들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고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최은지 선생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우리가 아이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봤다. 한우리는 슬픈 아이가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으면 곁에 앉아서 용기를 주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래도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학교에서 책임질 수 있겠어요. 교장의 말에 최은지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오후, 최은지 선생님은 한우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학교 시간이 되자 한우리는 평소와 같이 아이들을 배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우리는 특정 방향을 자주 바라봤다. 학교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폐가가 있는 방향이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했다. 뭔가 있다. 최은지 선생님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우리는 평소와 같이 학교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학교 정문 앞에는 이미 마을의 남자 어른들 5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굵은 나무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김철수 씨였다. 50대 중반의 그는 마을에서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했다. 건설업을 하며 살아온 그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야, 이 개야. 김철수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가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썩 꺼져. 한우리는 갑작스러운 적대감에 당황했다. 그의 귀가 쫑긋서고 몸이 살짝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공격적인 자세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들한테 해라도 끼치면 어쩌려고. 당장 여기서 사라져. 또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첫 번째 막대기가 한우리의 발치를 강타했다. 흙먼지가 일어나며 한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두 번째 막대기는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한우리는 고통스럽게 낑낑거렸지만 결코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라.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김철수 씨가 세 번째 타격을 가했다. 이번에는 한우리의 뒷다리를 맞췄다. 한우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고통보다 슬픔이 가득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교 건물을 한번 돌아보고는 절뚝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교실 창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한우리. 왜 한우리를 때려요? 아이들의 절규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다. 최은지 선생님 역시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녀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한우리가 마지막에 학교를 돌아본 그 슬픈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3일 후, 한우리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낡고 더러워진 작은 인형이었다. 한때는 분홍색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토끼 인형이었지만 지금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원래 색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한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인형을 학교 현관 계단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신성한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정중하게. 그리고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서 그 인형을 지켰다.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청소를 하러 온 김말순 아주머니였다. 이게 뭐지? 그녀는 더러워진 인형을 집어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히 어린아이의 것인데 이 마을에서 이런 인형을 잃어버린 아이는 없었다. 하지만 한우리를 쫓아내라는 압박은 계속되었다. 김철수 씨는 이번에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마을의 다른 남자들 3명이 함께였다. 또 왔네, 이 고집불통 개가. 김철수 씨가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이번 매질은 더욱 가혹했다. 막대기가 한우리의 앞다리를 강타했고 한우리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우리는 절뚝거리며 자리를 떠났지만 인형은 그대로 두고 갔다. 다음 날 한우리는 또 다른 물건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낡은 고무공이었다. 표면이 갈라지고 색이 바랜 공이었지만 역시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또다시 매를 맞고 쫓겨났다. 그 다음 날에는 찢어진 리본을, 그 다음에는 부러진 색연필을 가져왔다. 모두 어린아이의 것들이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이 매를 맞고 쫓겨났다. 최은지 선생님은 이 모든 물건들을 수거해서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그녀는 확신했다. 한우리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한우리가 5번째로 쫓겨난 후 최은지 선생님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그녀는 한우리가 가져온 모든 물건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토끼 인형, 고무공, 리본, 색연필, 작은 머리핀. 모든 물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오랫동안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던 흔적과 어린 여자아이가 사용했던 흔적이었다. 최은지 선생님은 인터넷을 뒤져 최근의 실종 아동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다. 그리고 한 달 전 기사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7세 여아 박지민 양 실종, 계부의 폭력 피해 가출한 것으로 추정. 기사에 첨부된 지민이의 사진을 본 순간 최은지 선생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 속 지민이가 안고 있는 토끼 인형이 한우리가 가져온 것과 똑같았다. 최은지 선생님은 즉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다. 지민이는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계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것이었다. 실종 당시 지민이는 분홍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다고 했다. 한우리가 최은지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우리가 계속 바라보던 북쪽 방향,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한우리가 가져오는 물건들, 그의 간절한 눈빛, 매를 맞고도 계속 돌아오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최은지 선생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실종된 박지민 양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은지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왔다. 그녀는 한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오전 6시경, 한우리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한우리의 뒤에는 작고 약한 그림자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최은지 선생님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어린 여자아이였다. 너무나 야위고 더러워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사진에서 본 박지민이었다. 지민이는 거의 걷기 힘들어하는 듯 보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고 때로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다. 몇 걸음마다 뒤돌아보며 지민이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지민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뒤로 돌아가서 등을 밀어주기도 했다.
드디어 학교 앞에 도착한 한우리는 지민이를 현관 계단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리고는 예전에 가져왔던 그 토끼 인형을 지민이 품에 안겨주었다.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인형이었지만 지민이는 그것을 끌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우리는 자신의 따뜻한 몸으로 떨고 있는 지민이를 감쌌다.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것처럼. 최은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민아,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지민이는 고개를 들어 최은지 선생님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의 빛도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최은지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지민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우리는 최은지 선생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제 맡겨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최은지 선생님은 즉시 119와 112에 신고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학교로 출동했다. 응급실로 후송된 지민이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 의사들은 아이가 최소한 3주 이상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진단했다. 몸무게는 정상 체중보다 8kg이나 부족했고 곳곳에 상처와 멍자국이 있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지민이가 의식을 회복한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걔가 도와줬어요.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추울 때마다 따뜻하게 해줬어요. 무서울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지민이는 학교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폐가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폐가는 30년 전에 지어졌다가 주인이 도시로 이사가면서 버려진 곳이었다. 한우리가 저를 찾아줬어요. 지민이가 계속 증언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한우리가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밤에 추우면 옆에서 자줬어요. 한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받은 음식을 지민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준 빵 한 조각, 김밥 한 줄, 떡 한 개. 한우리는 자신이 받은 모든 음식을 지민이와 나눠 먹었다. 밤에 너무 무서우면 한우리가 제 손을 핥아줬어요. 그러면 무서운 게 사라졌어요. 지민이의 증언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한우리는 3주 동안 지민이를 돌봤다. 추운 밤에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몸으로 아이를 가려주었다. 그리고 지민이가 점점 약해져서 더 이상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자신이 매일 매를 맞고 쫓겨나는 학교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 그것이 지민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한우리를 쫓아낸 사람들은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빠졌다. 김철수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영웅을 때린 거였어. 그는 자신이 매질한 한우리가 실제로는 어린 생명을 구하려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철수 씨의 아내 순자 씨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 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한우리를 찾아가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한우리는 지민이를 학교로 데려온 후 자취를 감춰버렸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우리를 찾아야 해요. 최은지 선생님이 마을 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우리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해요. 마을 이장인 박성봉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아니, 한우리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학부모들도 변했다. 특히 처음에 한우리를 반대했던 김영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요. 한우리한테 미안해요. 마을 전체가 한우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상과들, 계곡과 폐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한우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민이는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었다. 계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되었고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지민이를 제가 돌보고 싶습니다. 최은지 선생님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양 신청을 했다. 최은지 선생님은 결혼한 적이 없었다. 교직에 전념하느라 개인적인 삶을 포기해온 그녀였지만 지민이를 보는 순간 모성애가 솟구쳤다. 선생님, 정말 저를 키우고 싶어요. 지민이가 병원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 지민이. 선생님이 지민이 엄마가 되고 싶어. 최은지 선생님이 지민이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지민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럼 하누리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누리를 찾으면 우리 셋이 함께 살자.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누리를 찾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하누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민이가 최은지 선생님의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의 일이었다. 봄비가 내린 다음 날, 최은지 선생님과 지민이는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 엄마, 저기 뭔가 있어요. 지민이가 큰 바위 뒤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최은지 선생님이 다가가 보니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흰색 털이 보였다. 하누라, 최은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동굴 안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하누리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마리의 강아지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엄마, 하누리예요. 지민이가 동굴 입구로 달려갔다. 하누리가 조심스럽게 동굴에서 나왔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3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어미를 따라 동굴에서 나왔다. 모두 하누리를 닮은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새끼들이었다. 하누라,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하누리에게 달려갔다. 하누리는 지민이를 보고 꼬리를 힘없이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최은지 선생님은 상황을 파악했다. 하누리는 임신한 상태에서 지민이를 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이 동굴에서 혼자 새끼들을 낳고 기른 것이었다. 하누라, 얼마나 힘들었니? 최은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누리와 새끼들은 모두 영양실조 상태였다. 하누리는 자신이 굶으면서도 새끼들에게 젖을 먹였던 것이다. 그날부터 하누리와 3마리 새끼는 최은지 선생님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누리가 돌아왔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김철수 씨는 자신의 건설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최은지 선생님 집 마당에 크고 멋진 계집을 지었다. 이건 우리가 하누리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야. 마을 사람들은 매일 좋은 사료와 영양제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처음에 하누리를 반대했던 학부모들이 가장 열심히 도왔다. 하누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영애 씨가 하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누리는 그녀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다. 용서한다는 뜻이었다. 지민이는 매일 하누리와 강아지들과 함께 놀았다. 3마리 새끼들에게는 하늘이, 구름이,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엄마,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지민이가 하누리를 안고 물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최은지 선생님이 지민이와 하누리를 함께 안으며 답했다. 학교에서도 하누리는 공식적인 마스코트가 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하누리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아이들은 매일 하누리와 강아지들을 보러 왔다. 하누리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렸고 곧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TV 뉴스에서도 하누리의 이야기를 다뤘다. 진돗개 하누리, 실종 아동 구조의 화제, 사람보다 따뜻한 개의 마음, 편견을 깨뜨린 영웅견 하누리. 전국에서 하누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청송리는 작은 관광지가 되었고 마을 경제도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하누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지민이었다. 지민이가 학교에 갈 때는 배웅해주고 집에 올 때는 마중 나갔다. 밤에는 지민이 침대 옆에서 잠을 잤다. 하누라, 고마워. 지민이가 매일 밤 하누리에게 속삭였다. 하누리가 없었으면 지민이는 어떻게 됐을까?
한우리는 대답 대신 지민이의 손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한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영웅담을 넘어섰다. 그것은 편견의 위험성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교훈이었다. 청송초등학교에서는 한우리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세웠다. 그리고 매년 한우리의 날을 정해서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했다. 한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최은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보라는 거야. 마을 사람들도 변했다. 이제는 떠돌이 동물을 보면 먼저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김철수 씨는 동물보호소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 한우리 덕분에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 김철수 씨가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거야. 5년이 지났다. 지민이는 건강하고 밝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한우리는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지민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3마리 강아지들은 이제 다 자라서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 하지만 모두 마을 안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있었다. 한우라, 나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해? 지민이가 한우리 옆에 누워서 물었다. 한우리는 지민이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마치 걱정하지 마, 늘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최은지 선생님은 지민이를 입양한 후 더욱 행복해졌다. 그녀는 지민이를 통해 모성의 기쁨을 느꼈고 한우리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우리 세 식구 정말 행복하구나. 최은지 선생님이 지민이와 한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민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한우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노안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한우리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여전히 지민이 곁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힘들게 일어나서 마중을 나갔고 밤에는 지민이 침대 옆에서 잠들었다. 한우라, 아프지? 지민이가 한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한우리는 지민이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아파도 지민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싶었다. 어느 봄날 아침, 한우리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지민이의 손을 핥던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마지막이었다.